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2차 경제개발계획기의 산업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자립경제를 확립하겠다는 기본 목표는 제1차 경제계획과 동일했지만 제1차 경제계획기의 산업정책이 성공한 결과 제2차 경제계획기의 산업정책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투자사업을 정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계획적으로 건설 육성하려고 하는 투자사업이 매우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제1차 경제계획기의 투자사업은 35개에 불과했지만 제2차 경제계획기에는 78개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증가하는 속에서 주목되는 점은 중화공업에 집중되었던 제1차 경제계획과는 달리 제2차 경제계획에서는 중화공업은 물론 경공업 부문의 투자사업도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가령 식료품 공업을 보면 전분공장, 포도당 공장, 육가공 공장 등이 포함되었고 섬유공업에서는 화학섬유사 이외에도 면방적, 제사공장, 면제물 공장, 염색 가공 공장 등이 포함되었고 목재공업에서는 합판 공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공업 부문에서 투자 사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우선 국내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수입을 통해 공급되는 공업을 건설, 육성하려고 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공업이 수출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모의 확장이나 시설의 현대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차 경제계획에서는 중화공업의 투자 사업수가 제1차 경제계획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투자 사업의 업종도 매우 세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는 이런 사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이것은 특히 화학공업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가령 화학공업의 경우 제1차 경제계획기에는 11개의 투자 사업을 선정했지만 제2차 계획기에는 28개의 투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제1차 계획기부터 건설 육성하고자 했던 공장도 포함되지만 화학펄프 공장, 신문용지 공장, 인쇄용지 공장 등 지류 및 펄프 공장과 석유화학공업 관련 공장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투자 사업 수가 크게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차 경제계획기에는 산업정책의 대상이 되는 투자 사업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 범위도 중화공업 부문에 한정되었던 제1차 경제계획기와 달리 제2차 경제계획기에는 중화공업은 물론 경공업 부문도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경공업 부문이 포함된 것은 경공업 부문의 수출 성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제2차 경제계획의 투자 사업은 대부분 민간 기업을 활용하여 추진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앞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제조업에 배분된 총 투자액은 2,548억 원이었는데 정부가 투자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33억 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2,515억 원, 즉 98.7%가 민간 기업이 투자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제1차 경제계획기와 비교해 볼 때 민간 부문의 역할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차 경제계획기에는 총 투자의 805억 원 중에서 정부가 투자 주체가 되는 사업은 504억 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301억 원, 즉 37%만이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기로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에서는 정부가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산업을 선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민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외자, 금융, 재정 등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민간 기업이 투자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산업 정책을 잘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시기는 정부가 산업 정책을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제1차 경제계획기의 산업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각 산업이 처한 상황이 산업마다 달라 산업들의 요구가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1차 경제계획기에서는 국내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이 부족한 산업을 선정하여 수입 대처를 목적으로 건설 육성했으면 되었지만 제2차 경제계획기에는 제1차 경제계획기에 적용했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가령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물론 제1차 경제계획에서도 수출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제2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출과 경제 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차 계획에서는 수출 7억 불 달성을 주요 목표로 상정했던 것입니다. 제1차 경제계획기 후반부터 공산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제2차 계획기에도 이들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제2차 경제계획기에 경공업 부문에서 투자 사업이 많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수출 목표와 연계되어 투자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수출 관련하여 더 어려운 문제는 제1차 경제계획기에 투자 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설 육성된 중화공업의 생산이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는 제1차 경제계획기처럼 수입 대체에 머물러 신규 투자 사업을 승인해 주지 않던가 아니면 이들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계속 육성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성장 지향적이었던 박정희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제1차 경제계획기에는 수입 대체 산업에 머물렀던 중화공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1차 경제계획기에서도 수출 산업이었던 경공업은 물론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국내 생산 능력을 갖춘 중화공업이 출현하면서 수출 산업의 외연이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제2차 경제계획기에는 수출이 중요한 정책 변수로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 산업은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다른 나라 기업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와 생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만큼 투자 재원의 규모가 커지고 민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의 산업 정책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경제계획에서는 제1차 계획보다 자립경제체제를 더 강력하게 확립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립경제는 궁극적으로 국제수지의 개선 및 균형과 투자 재원의 자력 조달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데 박정희 정부 초기에는 국제수지 개선 쪽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완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출을 정책 변수로 상정한 것은 국제수지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하나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제2차 경제계획기에
박정희 정부가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국산화율 제고였습니다. 이것은 해외에서 수입한 주요 부품을 조립하여 수출하는 조립 가공 무역 단계를 벗어나 점차 국내에서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국내 수출 산업에 공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통해 국제 수지를 개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령 A라는 산업이 최종재 수출 산업이라면 그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부품과 설비의 가격 및 품질이 해외 시장의 경쟁 기업이 공급하는 가격에 뒤져서는 안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2차 경제계획기의 산업정책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지정하여 그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가령 정부는 기계공업과 조선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1967년 3월에 기계공업진흥법과 조선공업진흥법을 제정하였고 1969년 1월에는 전자공업진흥법을, 1970년 1월에는 철강공업육성법과 석유화학공업육성법, 그리고 1971년 1월에는 비철금속재련사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들 6개 공업진흥법에서는 정부가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업진흥기본교육을 수립할 뿐 아니라 이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정과 금융상의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차 경제계획기의 산업정책은 이전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고 중요해져 갔습니다. 우선 박정희 정부는 수출을 중요한 정책 변수로 상정했고 자립경제 체제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산화율 제고를 산업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상정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게 산업정책을 더욱 치밀하게 조정하였으며 그러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별 공업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